어머니 왜 자꾸 냄새나게 청국장을 끓이시냐고요. 제발 좀. 며느리는 청국장 냄새가 난다며 노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벽장 속 상자에서 발견된 5년 전 당첨 복권 3장.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눈물의 진실과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부산 해안가 오래된 빌라 단지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집. 양금주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창틈으로 스며들면 그게 자명종보다 정확한 신호였죠.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금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소리, 녹슨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이 모든 게 금주에겐 익숙한 아침의 리듬이었어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불린 콩 한 주먹이 하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주는 그 콩을 손으로 헤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만 맡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애들 학교 도시락 싸던 그 새벽들. 청국장 냄새. 누군가에겐 고약한 냄새겠지만 금주에겐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 세훈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편은 새벽부터 항구로 나갔고 금주는 혼자 청국장을 끓이며 아침을 준비했었죠. 그때 그 냄새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금주가 냄비에 물을 붓고 콩을 넣으려는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 나연이었어요. 어머니 또 청국장이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편함은 금주도 느낄 수 있었어요. 나연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 앞에 서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 나연아. 일찍 일어났네. 아직 새벽인데. 금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청국장은 뭐 몸에도 좋고 해서. 세훈이도 좋아하잖니. 나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요즘 계속 끓이시는데 좀 안 끓이시면 안 될까요? 금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냄비 뚜껑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안 끓일게. 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금주는 콩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금주는 그 바람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가슴속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훈 부부는 2달 전 직장을 잃고 금주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훈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을 일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어요. 나연도 함께 일하던 곳이라 동반 실직이었죠. 금주는 아들 부부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걸 좋아했죠. 반면 금주의 집은 낡고 투박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졌고 수도가는 녹물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금주가 즐겨 먹는 청국장, 된장, 젓갈 같은 음식들의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었죠. 금주는 그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것도, 아들이 눈치를 본다는 것도. 하지만 금주에겐 이 집이, 이 냄새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지켜온 이 공간이 금주의 마지막 안식처였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주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금주의 마음도 그랬어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다가도 서운함이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래도 참아야지. 애들도 힘든 시기니까. 금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몰랐어요. 이 작은 갈등이 청국장 냄새 하나로 시작된 이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갈매기가 다시 울었습니다. 금주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금주는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고 바다에선 매캐한 비린내가 올라왔죠. 태풍 전야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금주는 어제 못 끓인 청국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냉장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콩을 보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오늘은 창문 활짝 열고 끓이면 되겠지. 금주는 조심스럽게 냄비를 꺼냈습니다. 콩을 넣고 멸치 육수를 부었어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익숙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금주는 재빨리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커튼이 펄럭이고 탁자 위 종이들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냄새만 빠져나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나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금주는 놀라서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나연아, 미안해. 창문 열어뒀으니까 금방 냄새 빠질 거야. 금방요? 어머니, 벌써 집안 전체가 그 냄새예요. 나연은 코를 막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발 좀 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진짜 못 참겠어요. 금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세훈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엄마, 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계속 청국장 끓이시잖아. 금주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세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런 음식 좀 피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도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금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 금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알았어. 앞으론 안 끓일게. 나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훈도 미안한 듯 금주를 한번 보더니 나연을 따라 들어갔어요. 금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람이 계속 들이쳤어요. 금주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냄비 속 청국장을 바라봤죠. 보글보글 끓고 있는 청국장. 금주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게 그렇게 싫은 냄새구나. 금주는 청국장을 버렸습니다.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냄비를 설거지했어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금주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나연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세훈도 반찬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밥맛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주가 잠들려고 누웠을 때 안방에서 나연과 세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벽이 얇아서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따로 살면 안 돼? 나연의 목소리였어요. 금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 진짜 이 상황 못 견디겠어. 이 집도 너무 낡았고 어머니랑 사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세훈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돈이 없잖아.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살아? 월세라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럼 이렇게 계속 살라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주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금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갈등은 냄새에서 시작됐지만 그 속엔 더 깊은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살아온 방식의 차이, 세대 간의 간극,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무게가 이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죠. 금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벽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금주는 그 상자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죠. 남편이 남긴 것이었어요. 여보, 이걸 언제 꺼내야 할까요? 금주는 속삭였습니다. 상자 안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금주는 상자를 다시 벽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금주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주는 청국장을 끓이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도 멸치볶음도 만들지 않았죠. 나연이 싫어할까봐 조심했습니다. 대신 금주는 매일 집 청소를 했어요.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죠.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연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나연이 금주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금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연은 맞은편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대학 동창들인데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금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음식 준비 도와줄까? 아니요. 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금주는 멈칫했습니다. 집을 비우라고? 네. 친구들한테 이 집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분위기가 좀. 나연은 말끝을 흐렸지만 금주는 다 알아들었어요. 내가 있으면 민망하다는 거구나. 금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니? 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동네 카페라도 가 계시면 어때요? 아니면 산책하시든지. 8시쯤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금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알았어. 그럴게. 나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주는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했죠. 금주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벽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주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벽장 앞으로 갔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 금주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날 내쫓네요. 금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권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 장 뒷면에 남편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죠. 금주는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금주야, 이건 우리 아들한테 줘. 하지만 급하게 주지 마. 세훈이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줘. 금주는 눈물을 삼켰어요. 여보, 세훈이가 아직 어른이 안 됐나 봐요. 엄마한테 이런 부탁도 못 하잖아요. 금주는 상자를 다시 벽장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바깥은 쌀쌀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금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페에 가자니 돈이 아까웠고 그냥 앉아있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금주는 걷기 시작했어요. 해안가를 따라 천천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금주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금주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금주를 봤어요. 할매, 왜 우노? 무슨 일 있나? 금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디. 얼굴에 다 써있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며느리랑 안 맞아가지고 집 나온 적 있어. 그때 참 서러웠지. 금주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눈빛이 금주와 닮아 있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뭐. 부모된 도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금주 손을 잡아줬어요. 할매, 너무 자책하지 마이소. 당신 잘못아이네. 금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금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금주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영과 친구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였죠. 금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좀 더 기다릴까? 금주는 계단 모퉁이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금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금주는 집에 들어갔어요. 나연의 친구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금주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금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몰랐어요. 금주가 떠나기 전에 벽장 속 상자를 마지막으로 만졌다는 것을, 그 안에 인생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금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간 다 알게 되겠지.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금주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주가 집을 나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나연이 아침 일찍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집 청소 좀 할 거예요. 벽장이랑 다 정리하려고요. 금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냥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집안에 먼지 날릴 거거든요. 나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금주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올게. 금주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자꾸 벽장 쪽을 돌아봤습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티낼 수는 없었죠. 금주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연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진짜 너무 지저분해. 나연은 혼잣말을 하며 벽장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래된 이불, 낡은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 버려야겠네. 나연은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재채기가 나왔죠. 한참을 정리하다가 나연은 벽장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어요. 낡은 담요를 잡아당기는 순간 뭔가 무거운 게 함께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건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나연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된 목재의 결이 드러났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뚜껑이 꽉 닫혀 있었죠.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연은 상자를 거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나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상자 안에는 복권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지만 보존 상태는 괜찮았어요. 나연은 손이 떨렸어요. 복권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권 마이너스 꽝, 두 번째 복권 마이너스 꽝. 그런데 세 번째 복권을 보는 순간 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복권 앞면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2등 당첨 마이너스 1억 원. 발행일은 5년 전이었습니다. 나연은 복권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집어들고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억 원 당첨 복권이었죠. 세훈아, 세훈아. 나연은 소리쳤습니다. 세훈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봐, 이것 좀 봐. 세훈은 복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1억? 5년 전 거야. 근데 2등 당첨이래. 진짜인 것 같아. 세훈은 복권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나연은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복권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잠깐, 여기 글씨가 있어. 세훈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복권 뒷면에는 금주의 필체가 아닌 남자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얘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아직은 시험 중이다. 나연과 세훈은 서로를 봤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은 복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상자 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훈이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주야, 이 돈은 세훈이한테 주되 급하게 주지 마.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부모를 진짜로 이해할 때 줘. 그전까진 시험해봐.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세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쓴 거야. 나연은 쪽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릴 시험했다는 거야? 1억이 있으면서도?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1억이 있으면서 숨기고 있었다고? 나연아, 진정해. 진정이 돼? 우리 실직하고 이 낡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1억을 갖고 있었다고. 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훈은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어른이 됐을 때 세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아버지 말이 맞는 걸까? 나연은 세훈을 쏘아봤습니다. 뭐가? 우리가 아직 어른이 안 됐다는 거. 엄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 나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1억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숨기고.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당장 집에 오시라고. 세훈이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하자. 뭘 생각해? 당장 따져봐야지. 나연은 금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왜 안 받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세훈도 금주에게 전화했지만 똑같았어요. 엄마 전화가 꺼져 있어. 나연과 세훈은 서로를 봤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신 거야?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권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1억 원. 그 숫자가 이 집안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해안가 벤치, 단골 슈퍼, 동네 공원. 금주가 자주 가던 곳들을 다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나연도 함께 나왔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죠. 혹시 시장 쪽은 가보셨어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양 선생님? 오늘 아침 일찍 보긴 봤는디 큰 가방 들고 가시던디요. 큰 가방요? 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로 가시던가요? 글쎄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던 것 같던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세훈은 대답도 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연도 뒤따라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앞 편의점 직원에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70 정도 되신 할머니 못 보셨어요? 키 작고 회색 점퍼 입으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아침 8시쯤 봤어요. 산 쪽으로 가는 버스 타시던데요. 산 쪽이요? 세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612번 버스요. 금정산 쪽 가는 거. 나연이 세훈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왜 시어머니가 산으로? 세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금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기계음만 반복됐습니다. 세훈은 손이 떨렸어요. 나연아, 우리 차 가져와. 금정산으로 가야 해. 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몰고 금정산 방향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혹시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세훈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세훈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금정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차를 세우고 둘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엄마, 어머니, 세훈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1시간을 헤맸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파라졌고 어둠은 깊어졌어요. 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세훈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연 말이 맞았어요. 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다고요? 경찰이 물었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아침 8시쯤 집 나가신 게 마지막이에요. 전화는요? 꺼져 있어요. 계속 안 받으세요.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수배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머님 상태가 어떠셨어요? 우울증이나 그런 건?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세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주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자신과 나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청국장 냄새 때문에 집 나가라고 했잖아. 우리가.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은 나연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복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1억 원. 그 돈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나연은 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어요. 얘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아직은 시험 중이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거야. 나연은 흐느꼈습니다. 세훈은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다시 펼쳤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부모를 진짜로 이해할 때죠.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아직 어른이 못 됐어요. 그날 밤 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세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어머님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일단 주변 병원이랑 보호소에 연락 넣어뒀으니까 소식 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훈은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무사하세요. 세훈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나연은 소파에 앉아 복권을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미안해요. 제발 돌아오세요. 하지만 금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공포와 후회가 이 집을 뒤덮었습니다. 1억 원의 복권은 이제 두 사람에게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훈과 나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경찰서에 수시로 전화했고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죠. 그러던 수요일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양금주 할머니 가족분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세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찾으셨어요? 네, 저희 성당에 계세요. 이틀 전부터 여기서 머무셨는데 오늘 아침에야 연락처를 알려주셔서요. 성당이요? 어디 성당이죠? 온천동 성 요셉 성당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세호는 나연을 깨웠어요. 나연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찾았어. 성당에 계셔. 나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무사하세요? 응, 빨리 가자. 둘은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성당에 도착했을 때 해질녘이었습니다. 작은 성당이었어요. 오래됐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죠.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찾으러 오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기도실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녀님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세훈의 심장이 뛰었어요. 기도실 문을 열자 금주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금주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엄마.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은 초췌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왔구나. 금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연은 금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금주는 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세훈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금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금주는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세훈과 나연이 앉았습니다. 금주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 너희 시험 본 거 맞다.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권 우리 찾았어요. 알아. 그럴 줄 알았어. 금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복권을 샀어. 당첨됐다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지. 금주는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주야, 이 돈 세훈이한테 주되 급하게 주지 마.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는지 확인해봐. 돈 앞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줘. 금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나 기다렸어. 너희가 힘들 때 그때 시험해 보려고. 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떨어졌죠. 시험에. 금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훈이 금주를 봤어요. 엄마, 나 여기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 너희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서운했던 거야. 금주는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국장 냄새. 너희한텐 그냥 고약한 냄새였겠지. 근데 나한텐 그게 너희 아버지랑 함께 살았던 시간이었어. 너를 키웠던 그 새벽들이었어. 금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참 서러웠다. 내가 짐이 됐구나 싶었어. 나연이 금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금주는 나연을 봤어요. 나연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달랐던 거지. 금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근데 말이다. 가족이란 게 냄새를 참는 게 아니라 그 냄새 속에 담긴 마음을 보는 거더라. 금주의 말에 세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청국장 냄새가 왜 중요했는지. 금주는 빙긋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나연이 금주를 껴안았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요. 제발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금주는 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일어났어요. 함께 성당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세훈이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여기 성당에 계셨어요? 금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수녀님이 옛날에 우리 동네 살았어.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분이지. 이번에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왔어. 금주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그러시더라. 가족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주보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 부를 결심했어.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금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금주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희망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금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네. 금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세훈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연은 금주 곁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금주가 또 사라질까봐 불안한 듯 했죠. 거실 탁자 위에 복권이 그대로 놓여왔습니다. 금주는 복권을 보며 멈췄어요. 앉아라. 얘기할 게 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주는 복권을 집어들었어요. 이 복권 말이야. 금주는 복권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산 게 아니야.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요? 금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금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라고. 금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주야, 내가 복권 3장 샀어. 서랍에 넣어뒀으니까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금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었거든.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하셨지. 세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진짜 복권이 나왔어. 3장?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더니 금주는 복권을 들어 올렸어요. 이 복권이 2등에 당첨된 거야. 1억 원. 나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찾지 않으신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금주는 상자 안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쪽지를 펼쳐서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금주야, 당첨됐으면 바로 주지 마. 세훈이한테 시험해봐. 우리 아들이 진짜 부모 마음을 아는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고 줘. 만약 세훈이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면 기다려. 우리 아들 믿어.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금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근데 걱정도 많이 하셨지. 내가 너무 착해서 세상에 휘둘릴까봐.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까봐. 금주는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세훈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세훈은 목이 메었어요. 엄마, 저는 처음엔 나도 이해 못했어. 왜 이런 시험을 해야 하나? 그냥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금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금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가 실직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이제 시험할 때가 됐구나. 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국장을 끓이신 거예요? 금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청국장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근데 너희 반응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금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참 실망했다. 1억이 있어도 너희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싶었지. 세훈은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금주는 세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말이다. 성당에서 이틀 동안 생각했어.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뭘까? 금주는 복권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으로 너희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었어. 너희가 성장하길 바라셨던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금주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너희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늦었지만 나연이 금주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금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마. 한번. 세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 제발, 우리 같이 살아요. 금주는 빙긋 웃었어요. 이미 왔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고. 세훈은 금주를 껴안았습니다. 나연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금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고 희망이었어요. 금주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철이 들었어요. 복권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1억 원. 그 숫자보다 더 큰 것이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마음,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을 스쳤지만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주는 눈을 감았어요. 긴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주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금주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콩 한 주먹이 들려 있었죠. 나연아, 뭐 하는 거야? 금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청국장 배우고 싶어서요. 어머니께. 금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국장을? 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냄새란 건 살아온 이야기가 배어 있는 거라고. 그 말 계속 생각났어요. 나연은 콩을 내려다봤어요. 저도 이 집의 냄새를 만들고 싶어요. 가족의 냄새요. 금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금주는 나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청국장은 급하게 끓이는 게 아니야. 천천히 정성껏 끓여야 해. 콩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거지.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먼저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에 올려. 그리고 멸치 육수를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 금주는 나연 손을 잡고 함께 콩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냄비 안에 콩이 떨어졌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연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예전엔 싫었던 그 냄새.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니, 이 냄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금주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바뀌어서야. 냄새는 똑같아.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때 세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냄새? 청국장? 세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끓이는 거야. 어머니한테 배우고 있어. 세훈은 감동한 얼굴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나연아, 여보도 앉아. 같이 먹자. 세훈은 식탁에 앉았어요. 금주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연은 정성껏 청국장을 끓였어요. 금주가 옆에서 조언해줬죠. 두부는 마지막에 넣어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부서져. 네, 어머니. 30분쯤 지났을까요? 청국장이 완성됐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국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내왔습니다. 자, 첫 작품이에요. 금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맛봤어요. 좋은데? 처음 치고 잘했어. 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세훈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처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연이랑 얘기했어요. 복권 당첨금 말이에요. 금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응? 우리 절반은 기부하려고요. 금주는 세훈을 봤습니다. 세훈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건 돈만이 아니잖아요. 교훈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님이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금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금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복권 당첨금 1억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가 깜짝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금주는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라던 거예요. 나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평화로웠어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은 돈으로 집 좀 고칠까요? 수도관도 새고 벽지도 낡았잖아요. 금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집은 이대로도 좋아. 대신 금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연이 하고 싶은 거 해봐. 예전에 꿈꿨던 거 있잖아. 나연이 놀라서 금주를 봤습니다. 저요? 응. 내가 카페 하고 싶어 했다며? 세훈한테 들었어. 나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그걸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꿈인데. 세훈도 놀랐어요. 엄마. 금주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 꿈 이뤄주는 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나연이 다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금주 도움 없이 혼자서요.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금주는 한 입 맛봤어요. 완벽해. 이제 진짜 우리 집 맛이 났네. 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훈도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는 같이 먹자. 뭐든. 금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밖에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금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어른 됐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진짜 가족이 됐어요. 금주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엔 청국장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가족의 냄새, 살아온 이야기가 배어있는 따뜻한 냄새. 이 집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이 이곳에 있었어요. 용서, 이해, 그리고 사랑. 금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훈과 나연도 함께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처럼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의 노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랑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 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어요. 가족으로